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오셨는데요. 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깊이가 있는 이성웅 이사님인데 네. 제가 늘 얘기를 듣고 싶어도 네. 우리 M사에서는 시간이 제한돼서 못 네. 듣는데 저희 방송에 오늘 오셔서요. 네. 일단 국내에서는 반도체가 제일 고민이고 네. 미국도 금리 인하 이후에 소위 빅테크들 기존의 주도주가 다시 주도주가 될 것인가 네. 이게 사실 추미애 관심사이잖아요. 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얘기를 풀어갈까요? 네. 우리가 반도체 쪽 음. 같은 경우가 최근에 글로벌 기업들 대비해서 우리나라 대형 IT주들이 확실히 약합니다. 네. 고점 대비해서 보더라도 한 30% 정도 주가가 하락을 한 상황이죠. 네. 그 근데 우리 뭐 반도체밖에 없어서 그렇죠. 뭐 사실 네. 미국의 IT들은 반도체 말고도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빅테크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뭐 네이버가 그들과 필적할 수는 없는 거고 그죠? 네. 우리 반도체에만 IT가 대형 IT가 국한되다 보니까 좀 움직임이 제한적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 그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는 과거와는 다르게 원래는 뭐 IT 버블이라는 점에서 과연 이때와 연결해서 뭐 AI가 돈을 벌어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화두가 되었는데 이게 시작점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우리 반도체 사이클이랑은 다른 점이 존재를 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가 이 시작이 공급 같은 경우는 과잉인 상황 안에서 챗 GPT가 출현하면서 네. 과연 이 공급 과잉을 해소해 줄 수 있을까라는 점이 있다 보니 주가는 이제 감산이라는 점을 안고 반등이 나오다가 좀 주저하는 상황이었는데 엔비디아가 가속기를 네. 내세우면서 시장은 뭐 공급은 그래도 여기에서 전체 메이커사 같은 경우가 감산이라는 점에서 제안을 해주는데 수요의 회복은 어떻게 나타날까라고 했는데 이게 엔비디아의 가속기 같은 경우가 네. 5월부터 이거를 끌어주면서 우리나라 일반적인 반도체 기업들도 주가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HBM이라는 고대역폭 반도체 같은 경우가 수요의 중심이 되어서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네. 같은 경우에 주가가 강했고 삼성전자는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계속 비추고 네. 진행은 해왔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HBM3의 8단 이상 같은 경우는 예정된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결과로 내놓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PBR 기준으로 보더라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1.5배에서 2배 정도 구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1.05배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가격 메리트 구간에는 도래한 거는 맞잖아요. 가격 그렇죠. 메리트 구간에는 도래를 했고 그 다음에 뭐 12개월 트레일링 PBR을 대입을 해보더라도 금융위기라든지 뭐 유럽 재정위기라든지 코로나19 수준까지 그 이하로 하락을 했죠. 그러게. 그러면 여기에서 고민이 가격 메리트 외에 지금 삼성전자가 반등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하는가? 그 점과 가격 메리트만으로 전자를 공격적으로 사면 이게 과연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다른 반도체주를 접근했을 때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우리 대형 IT 반도체의 상승 자체가 그러니까 네. 과거처럼 업황 전체가 좋아지는 구조조정이나 뭐 사이클을 지나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네.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HBM 의해서 네. 사실은 이게 부각됐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나머지 쪽도 HBM 쪽으로 이제 생산을 많이 하다 보면 캐파가 부족하니까 나머지 레거시도 좋아질 거 아니야. 우리 네. 이랬던 건데 그죠. 거기서 일단 좀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인데요. 그럼 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만, 이어가시기 전에 밸류 얘기하기 전에. 네. HBM 자체도 사실은 엔비디아나 이런 쪽은 내년 지금 수요가 부족하다. 네네. 예? 그러니까 뭐 삼성도 만들어주길 기대하는 건데 네.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제 공급 과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공급 과잉을 정말 걱정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주장한 바는 2026년에 공급 과잉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리포트를 통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그 논리를 통해서 SK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12만 원까지 낮췄거든요. 근데 이게 2026년에 공급 과잉은 가봐야 아는 상황들. 근데 조금 극단적으로 이거를 대입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12만 원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주가가 한 20% 이상 하락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보통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해야지 빠질 수 있는 가격대. 네. 예, 빠질 수 있는 가격대다 보니까 우리가 2026년에 모건 스탠리가 주장하는 공급 과잉은 개연성은 좀 낮고요. 왜냐하면 하긴 뭐 2026년 가면 공급 과잉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긴 하네요, 그죠? 예를 네네. 들면 뭐 다른 메이커들이 많이 만들기 시작해 갖고 그죠? 네. 벌써 이제 뭐 1년 후, 1년 반 후라고 하면 그렇죠. 네,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네. 기라고 하더라도 맞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1년 후의 걸 지금 땡겨서 하기에는 너무 사실은 과하다, 그죠? 네, 네. 얘기가. 네. 쉽게 한번 생각해 네, 보면 그 TSMC의 코어스 캐파,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거를 만들어서 가속기를 만들어내는 HBM의 예정된 출하들 SK 하이닉스, 네. 3E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만들어줬을 때를 고려를 하고요. 마이크론이 찍어낼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해 보면 2026년에 지금 그 모건 스탠리가 주장하는 공급 과잉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예정된 부분보다 50%는 더 해줘야 돼요. 네. 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건 스탠리가 주장하는 2026년의 공급 과잉은 약간의 가능성이 좀 낮은 예, 발생할 수 있는 그 최상의 케이스를 아니 그리고 대입했다. 발생하더라도 그거를 사실은 네. 반도체 물론 뭐 모든 이 경기나 이런 것보다 주가가 선행하는 건 맞는데 네네. 그렇죠? 네. 지금 반도체를 뭐 1년 이상 그렇게 사실은 업황 꺾일 걸 보고 목표가를 절반으로 내린다는 건 사실 어폐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좀 너무 강하게 한 예. 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SK 하이닉스의 12만 원 주가가 의미하는 바는 이게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했을 네. 때, 그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정도 가격대까지 밀리는 건 뭐 크게 우려는 안 해도 되고 목표가에 대해서는 뭐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런데 싶어요. 이제 이사님 말씀하신 것도 그러면 네. 그런 걸 이제 가격 매력 생긴 거를 메우고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뭔가 이슈나 모멘텀이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이 이슈나 네. 모멘텀은 삼성전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가격 메리트는 있고 역사적인 그 PBR 추이를 대입했을 때는 매수를 해보는 게 맞는데 네. 여기에서 성향에 따라서 또 갈리는 면이 있어요. 가격 메리트를 안고 접근하는 약간 가치 투자 성향을 가지신 그렇죠. 분들은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가치적인 측면 외에 반도체에 대해서 사이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되려 이제 전자 같은 경우가 PBR 1.05배 여기에서 주가가 횡보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뭔가 버텨 그- 쓰는 네.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이상을 못 보여주면 그래서 쉽게 보면은 여기에서 모멘텀이 발생을 할 텐데 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차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이유는 HBM 때문. 그렇죠. 네, HBM 때문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HBM3E 12단 그 부분이 퀄을 통과해 주는지 그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쉬운 케이스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 외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게 뭐 많은 주장이 있었던 것처럼 학습, 추론, 가속기 형태 이런 부분을 나누면서 마하 시리즈 같은 경우가 올해 하반기에는 나올 수 있다라고 삼성전자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게 네이버와 좀 멀어지는 상황이 있으면서 좀 지연이 되는 것으로 이 부분도 보입니다. 네. 네. 근데 뭐 삼성전자는 지금 뭐 HBM 통과했다고 이제 뭐 나온들 그죠? 네, 예, 네. 나온들 뭐 시장을 반전시키기는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과거의 위기 때마다 네. 그죠? 뭐 리먼 사태든 코로나든 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전 그러면서 중기 추세선을 팍팍 깼을 때 샀으면 삼성전자는 사실 수익이 나는 구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네. 예, 그런 밸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쉽지가 않다. 네. 결국은 외국인들이 사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네. 지금은 뭐 쉽게 보자면 그런 상황입니다. 예,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데 이게 삼성전자를 파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파는 것도 있겠지만 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 비중을 좀 줄이는 것으로 보여요. 네. 예, 왜냐하면 그 ETF 쪽의 흐름을 보면 신흥국 쪽은 그래도 늘려가는 상황이긴 한데 그 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었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외국인 기준의 ETF도 그 신흥국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덜 들어와요. 되려 네, 좀 네. 파는 흐름이 신흥국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못 느는 건 대만도 비슷할 거고 뭐 인도나 이런 쪽으로 좀 자금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과거와는 네. 다르게 인도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타 신흥국 쪽 대만이죠. 네, IT로 보자면 그쪽으로 들어가고 우리나라를 음. 줄이는 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물론 테크 그다음에 뭐 레거시 이런 쪽을 본다라고 하면 IT에 따라서 비례를 국내는 비례해서 들어올 땐 들어오고 빠질 때는 그에 비례해서 빠져야 되는데 네. 중국 쪽과 연관된 이 제조 환경을 좀 보는 것으로 네, 네. 추측이 돼요. 왜냐하면 뭐 중국 쪽의 제조 환경, 테크 제조 환경 이 비중이 그래도 한 7대 3 정도는 되다 보니까 이 3 정도가 아예 통으로 빠지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지수단을 좀 줄이는 흐름이 있음에 따라 전자 네. 같은 경우에 매도가 하이닉스와는 그러니까요. 다르게 좀 그러니까 뭐 줄어드는 MSCI를 보면 우리가 선진 지수에 편입 못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머징 네. 안에서의 캐파 가운데 또 이게 이제 주목되는 쪽으로 네. 예,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어떤 중국에 대한 리스크도 본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당분간 답이 없는 건가요? 예. 이 결론을 내보자면 엔비디아는 뭐 크게 실적 훼손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예. 어차피 지금 뭐 매출 총익률 같은 경우도 이게 뭐 40% 중반이냐 후반이냐 거기에 따라서 좀 더 뭐 논란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뭐 블랙엘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의 주장으로는 뭐 4분기에 전혀 뭐 이상 없이 이제 여기에서 지켜 나올 수 있다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의 해소는 크게 없어요. 40% 중반 후반 이 차이다 보니까요. 네. 매출 총익률 기준으로. 그래서 엔비디아는 순항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기 더해져서 TSMC가 캐파를 늘려주면 완전 고마운 거고요. 코스트 캐파를 늘려주면 고마운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에 비례해서 HBM 쪽 관련된 종목들 해외 종목들은 좀 멀티플이죠. 이익 대비해서 시총을 뭐 많게는 30배 중반 그 이상 주던 걸 좀 낮춰서 뭐 20배 중반, 20배 이 정도까지 주는 그 주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 쪽은 HBM 외에 일반적인 뭐 범용 반도체, 뭐 D램 낸드 이 정도의 체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그냥 여기에서는 주가가 HBM 움직일 때 약간 키를 맞추는 정도만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그냥 뭐 빠지고 그게 네. 반복될 수 있다 보니까 대형주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의 플레이를 하는 게 네. 맞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로 갔을 때 뭐 엔비디아 실적이 여기에서 지금 예정이 되었던 것처럼 그대로 긍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TSMC가 캐파를 증설을 해준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HBM 관련된 뭐 장비주들 같은 경우도 뭐 그에 맞춰서 비례해서 좀 뭐 증설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예. HBM 관련된 장비주들 정도 예, 연말의 관심 뭐 이렇게 보는 게 그러니까요. 조금 아까 편하실 것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를 좀 이렇게 싸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죠. 싸다는 게 가격이 싼 게 아니라 밸류가 싼데 네. 그 밸류를 정상화시켜줄 네. 혹은 또 오버시팅 시킬 요인이 뭐 있냐 찾아보니까 사실 찾기 어려운 거예요, 그죠? 네, 예. 그죠. 한국 시장이 매력이냐? 그럼 삼성전자 사잖아요, 그죠?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범용 쪽에서의 어떤 사이클이 제대로 오느냐? 그것도 사실 까리까리하다. 네. 그럼 결국은 엔비디아가 어떤 그런 가격에 대한 부담, 또 성장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고 가게 되면 올라올 것은 HBM 쪽이 올라온다, 그죠? 네네. 그러면 거기도 삼성전자는 좀 끼기 어렵고, 그죠? 네. 네. 그러면 결국 SK 하이닉스 장비주는 뭐 한미 반도체
이런 네. 거죠, 그죠? 네, 한미 반도체. 네. 뭐 국산화 네. 검사 장비 국산화가 된다라고 하면 뭐 테크잉 정도, 음. 예, 이 정도를 한번 그래도 좀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눈높이는 조금 낮춰야겠네 하반기에는, 그죠? 네. 하이닉스가 전과 같은 올봄 같은 그런 상승세로 치고 가는 것은 가능성은 있으나 어쨌든 눈높이 조금 낮추는 게 좋겠네요. 네, 네. 그 뭐 전고점으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는 좀 딱 약간 접어두고요. 네, 네. 여기에서는 돌아가는 상황들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베스트는 TSMC 증설해 주는 거,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이제 뭐 HBM3E 관련해서 단수를 올릴 네, 때 네. 마이크론이 여기에서 빠르게 진입을 못하는 거, 예, 그 정도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하고 갈 수가 있겠고요. 예. 나머지 뭐 전자가 여기에 시장을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판이 조금 좀 새롭게, 예,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좋을 수 있겠고요. 다만 지금 대형 반도체 쪽에서 HBM 쪽에 나가고 있는 쪽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좀 네.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반대로 좀 주간 답보 상황일 거고 좀 전자는 올라올 수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성웅 이사님의 좋은 의견을 자주 듣기 어려우니까 반도체 전체적인 의견을 들었고 네. 파운드리 업계 동향 좀 살짝 좀 듣고 갈게요. 이제 파운드리도 얘기가 많잖아요. 그죠? 네. 삼성이 뭐 TSMC 잡겠다 그러면서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대규모 투자했는데 사실은 성과를 못 냈고, 그죠? 네, 그렇죠. TSMC는 더 독주하고 네, 나가는 네. 상황이고 네. 거기다가 지금 뭐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부를 일단 분사하는 분위기인데, 그죠? 네. 젠스랑이 그 TSMC 말고도 맡길 곳이 있어. 그래서 삼성전자인가 했더니만 삼성전자가 아닌 것 같아. 네, 보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이 파운드리 쪽에 이 시장 속 삼성전자의 거기서의 어떤 미래 뭐 역할 이런 건 어떤 거예요? 삼성전자에서는 어찌 보면 차세대 먹거리로 파운드리를 계속 준비를 해왔었죠. 예. 우리는 조금 더 한 단계 공정을 높여서 2나노로 가서 그러니까요. 네. 승부를 보겠다라고 네. 했는데 이게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수율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안 올라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해외 인력 같은 경우를 좀 줄인다고 공식화해서 삼성그룹에서 공식화해서 이런 부분을 내기 잘 공식화 안 하는 그룹이죠. 네. 그리고 뭐 파운드리 사업 같은 경우에 대한 톤을 계속 좀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전영현 부회장이 와서 지금은 이제 회사의 어떤 그 흐트러진 분위기나 에너지를 거기보다는 다른 쪽에 집중해야겠다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걸 수 있죠, 그죠? 네. 예. 그래서 그 선택은 우선은 개인적으로는 잘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안 되는 분야고 캐펙스만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여기에서 계속 뭐 비용을 쓰기보다 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 사업을 조정하면서 내비친 게 이거 낸드의 사업에 대해서 좀 프리미엄 낸드죠. V낸드 쪽으로 우리가 집중을 하겠다라고 약간 언론으로는 또 내비쳤어요. 예. 근데 이런 선택이 어찌 보면 약간 기업 내부적으로도 잘할 수 있는 쪽에 집중하려고 하는 뉘앙스가 그러게요. 보입니다. 그걸 보면 뭐 파운드리 쪽에서 고전하고 있는 건 팩트이지만, 그죠? 네. 그거를 그냥 자존심으로 네. 앉아서 뭉개고 가는 것보다는 변화를 하는 게 좋게 평가할 수도 있다. 네. 볼 수 있는 거고요. 삼성도 파운드리를 떼야 돼요, 그죠? 맞아요. 네. 떼야 답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인텔처럼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해주면 전자의 주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상당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걸 왜 못하고 있는 걸까요? 뭐 고민이 있겠죠. 네. 우리보다 회사 관계자들은 훨씬 더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네. 결국은 중국으로 그리 가고 각자 도생 경쟁력을 높여야 네. 삼성의 기존 업체도 파운드리도 잘 될 수 있는 길인데, 그죠? 네. 우리는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왜 삼성은 모르는 걸까요? 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그죠? 뭐 그렇죠. 어려운 고민들이 있겠죠. 예. 네. 예, 오늘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반도체에 관한 우리 고급진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